네, 오늘 함께할 굿닥터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권유범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권유원입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자, 요즘 뭐 러닝 열풍, 뭐 또 라이딩 열풍, 트레킹 열풍 굉장히 뜨거워요. 정말 건강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아웃도어 활동들 많이들 하고 계신데 이런 뜨거운 열풍들이 또 무릎 관절에는 또 무리를 줄 수가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저도 사실 쉬는 날이면 이제 아이들과 자전거를 타러 이제 한강변을 자주 가는데요. 보면 이제 걷기 운동, 뭐 러닝, 자전거 정말 운동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많으시죠. 네, 적당한 운동과 이제 휴식은 이제 관절 건강, 근육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운동을 안 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무리를 하게 된 거나 장시간 또는 고강도로 운동을 하게 되면 무릎에 관절에 무리를 줄 수 있고 또 무릎 안에 있는 이제 중요한 연골판, 인대 등이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꼭 조심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또 무리한 운동을 시작하시는 건 오히려 건강에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오늘 무릎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사실 이런 퇴행성 관절염은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관절에 나타날 수 있지만 무릎이 가장 흔하다면서요? 네, 관절은 우리 몸에 이제 뼈와 뼈가 만나는 움직임이 있는 곳을 관절이라고 하는데요. 네. 뭐 무릎, 허리, 어깨, 발목, 손목 다 관절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하지만 특히 무릎 관절은 우리가 사람들이 생활할 때 이렇게 앉았다 일어나거나 걷거나 또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절염이 가장 많이 오는 부위라고 알려져 있고요. 또 우리 몸을 지탱해야 하는 하중을 받는 관절이기 때문에 관절염이 가장 많이 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65세 이상 남녀 10명 중에 8명이라고 하면 거의 뭐 대부분이라고 해도 될 정도네요. 맞습니다. 이제 뭐 네. 65세 이제 대부분 어르신들에게 많이 찾아오는 질환이긴 한데 네. 요즘에 이제 과도한 운동이나 일로 인해 이런 이른 연령에도 관절염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시기에 치료를 받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를 방치하게 되면 문제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통증이나 불편감이 있으시다면 꼭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사실 이게 이제 뭐 퇴행성 관절염 중에서도 이제 말기에 이르르면 정말 그 통증이 뭐 출산의 고통, 뭐 치통과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심하다라고들 많이 하시는데 그 통증 강도가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이제 하는 연구에 따르면 이제 통증으로 나름 유명한 것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보통 치통, 네. 대상포진, 출산, 또 통풍 같은 게 통풍도 있는데 맞아요. 그 연구에 따르면 이제 퇴행성 관절염 말기의 환자의 통증이 그 어떤 것보다 출산 통풍보다 더 높다고 점수가 매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저도 겪어보진 못해서 저도 상상할 수는 없을 네. 정도지만 그만큼 이제 퇴행성 관절염 말기로 이제 방치되고 이제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는 것이 이제 문제고 그 전에 말기가 되기 전에 치료를 적당히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무릎에 퇴행성 관절염이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대표 증상 좀 설명을 들어볼게요. 네, 크게 이제 관절염은 초기, 중기, 말기로 보통 나눠 볼 수 있는데요. 초기에는 걷거나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지만 이제 조금 무리를 하게 되면 붓거나 통증이 올 수 있고 또 쉬면 나아지는 약간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네, 중기로 가게 되면 이제 계단, 또 앉았다 일어났다, 쪼그려 앉기 같은 동작들이 좀 통증이 심해질 수 있고 쉬어도 낫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기가 되면 이제 무릎이 항상 퉁퉁 부어 있고 물이 차서 무릎이 구부렸다 폈다가 잘 되지 않고 또 O자 다리로 심하게 변형이 와서 이제 뒤뚱뒤뚱 건다거나 제대로 걸음을 걸을 수 없는 그런 증상들을 대표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무릎 관절이 사실은 이제 한번 나빠지면 예전에만큼 이제 건강해지게 되돌릴 수가 있나요? 사실 세월이 흐르는 걸 막을 수 없는 맞아요. 것처럼 관절염도 한번 진행이 되면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진행되도록 저희가 좀 도와드릴 수는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화면을 보시면 이제 초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연골 손상이 이제 시작되는 시기고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은 없지만 무리하게 되면 통증과 불편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무리하는 것과 무리하지 않는 것을 이제 본인이 직접 이제 아셔야 되고 운동이나 일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적당한 운동과 체중 조절 또 체중이 늘면 관절에 부하가 많이 되기 때문에 통증이 그쵸. 심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다이어트, 운동 하시면서 이제 적절한 검사를 받으시면 되겠고 또 중기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연골 손상이 진행되고 또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좀 이제 병원에 직접 찾아가셔서 주사나 약물, 뭐 물리치료 등으로 붓기와 통증을 조절하셔야 되고 이게 또 말기로 가지 않게 또 적당한 또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말기라는 경우는 이제 연골이 거의 다 닳아서 손상됐다는 뜻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관절이 거의 뼈와 뼈가 붙을 정도로 뼈가 붙어서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로 아주 아까 그 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이제 말기를 이제 진단 받으시면 어쨌든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뜻인데 말기로 가지 않는 천천히 가게 하는 것이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단계별로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살펴봤고요. 예전에 아주 건강할 때로 되돌릴 수는 없지만 그 진행 속도를 늦추는 건 또 우리가 의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설명을 좀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무릎이 좀 불편하고 통증이 느껴진다. 혹시 내가 무릎 관절염인지 아닌지 궁금하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말지 좀 고민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담 전화 주셔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저로 전화 주셔서 우리 원장님과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진행 단계에 따라서 적절한 치료법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다를까요? 네, 어쨌든 초기에는 내가 이제 무리하지 않는 적당한 양의 운동과 체중 조절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휴식을 하면 나아지기 때문에 통증이 심할 때는 운동이나 일을 좀 줄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기 때는 이제 아까 말한 약이나 주사, 물리치료 등으로 이제 통증을 좀 조절하시면서 보존적 치료, 수술을 하냐 안 하냐가 이제 그걸 이제 정해야 되는데 최근에는 또 이제 줄기세포 치료 또는 PRP 주사 치료라는 것들이 이제 최근 트렌드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 몸에 있는 골수나 지방, 혈액에서 채취한 성분들을 연골에 투입해서 연골 재생 효과나 통증을 감소시키고 염증을 가라앉혀서 기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방법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관절염이 이제 진행되면서 오다리가 심하게 변이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그런 분들은 이제 다리 모양을 곧게 펴주는 이제 근위경골 절골술이라는 수술적 치료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네. 이것을 통해서 이제 말기로 가는 것을 좀 최대한 막아보는 치료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퇴행성 관절염 말기 환자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뭐랄까 마지막 방법으로 인공관절 치환술이라는 수술적 방법이 있는데 관절염 말기고 이런저런 치료에도 계속 아파하시고 일상생활 걷기도 힘들고 뭐 장보기도 힘들고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통증이 심하시다면 이제 수술적 인공관절 수술을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무릎 퇴행성 관절염의 진행 단계별로 적절한 치료법들 저희가 좀 살펴봤고요. 잠시 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고요.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권유범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찾아오지만 또 적절한 관리와 치료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무릎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내가 무릎 퇴행성 관절염인지 아닌지 궁금하다 하신 분들은요. 상담 전화 주셔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상담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전화 상담 참여해 주고 계신데요. 접수 상황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50대 여성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주부라고 하셨고요. 갱년기가 오면서 걷다 서다를 반복하고 오다리 변형도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주사 치료까지는 받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래도 뭔가 좀 통증이 심해서 전화 주신 것 같아요. 이제 다음 단계 치료법을 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왔을까요? 네, 이제 50대 이제 중년 여성분이시고 걷다 서다 반복하다는 것은 통증이 이제 중간중간 계속 오신다는 말씀 같고 오다리 변형도 시작됐다는 말은 이제 아마 병원에서 엑스레이 검사를 한번 해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사 치료부터 시작한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오다리입니다.
저도 이제 유전적인 영향으로 선천성으로 오다리신 분도 있고요. 후천성으로 이제 연골 손상이나 연골판 파열 등으로 인해서 후천성으로 오는 오다리는 이제 치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꼭 오다리라고 꼭 모든 오다리가 치료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하지만 제가 궁금한 건 이제 저 오다리 변형의 각도 얼마나 심하게 휘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 최근에 이제 주사를 맞아 보셨으니까 또 주사 치료가 효과가 있는지, 내가 통증과 불편감이 좀 감소했는지, 감소했다면 이게 또 효과가 얼마나 오래 가는지를 좀 체크해 보셔서 주사 치료나 물리 치료 등으로 좀 경과를 지켜 보시다가 효과가 점점 떨어지는 날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정밀 검사, MRI 정밀 검사를 통해서 내 연골 상태 또는 이 남아 있는 연골 상태라든지 연골판 파열에 이제 증상이 있는지를 한번 꼭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상담 상세하게 잘 해주셨거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계획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전화상이다 보니까 저희가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에는 어느 정도 한계라는 게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셔서 전문의와 정확한 진료 후에 치료를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또 전화로 사연 주신 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엔 30대 남성분이시고요. 살을 빼려고 러닝을 시작한 후부터 무릎이 아프다고 하십니다. 쉬면 좀 나아진다고 하셨고, 파스 찜질 정도 이제 보존적 치료하신 것 같은데요. 더 운동을 좀 쉬셔야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민되실 것 같아요. 네, 이제 30대 남성에게 퇴행성 관절염이 오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하지만 살을 빼려고 이제 운동을 시작하셨는데, 제가 이제 예상으로는 살이 어느 정도 체중이 나가시는 걸로 좀 의심이 되고, 네. 또 쉬면 나아진다라는 거는 이제 아까 관절염 초기 증상의 전형적인 특징인데요. 이럴 때는 이런 분들은 대부분 이제 운동을 안 하시다가 갑자기 하는 경우에 이제 무릎 주변 인대에 염증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운동과 휴식을 배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아프기 전까지 저는 운동을 좀 해보라고 하시고요. 네. 아프면 이런 찜질이나 파스, 냉찜질이 좋고요. 또는 병원에서 소염 진통제 같은 약을 처방 받으셔서 좀 나아질 때까지는 좀 휴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괜찮아지면 운동과 휴식을 이렇게 반복하시면서 살도 빼시고 근육을 늘리는 것이 관절 건강에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저희가 상담 잘 해주셨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는 활짝 열어놓을게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니까요.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시고요. 궁금한 점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서 이제 기계 부품이 낡고 녹이 슬면 사실 이제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무릎 관절도 마찬가지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인공 관절로 교체하는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인공 관절 방법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볼게요. 네. 이제 연골 손상이 이제 많이 진행돼서 남아있는 연골이 없고 다리 모양도 변하고 이런 경우에는 퇴행성 관절염 말기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렇게 관절염 말기에 이런저런 치료에 효과가 없는 경우 이제 인공관절 수술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이라는 거는 이 기능을 못하는 이제 연골과 뼈를 좀 잘라내서 인체에 가장 무해한 금속으로 만든 금속 취합물을 무릎에 넣어서 새로운 기능을 할 수 있는 관절을 만들어주는 수술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제 연골이 안 좋은 경우는 이 전체를 바꾸는 전치환술이라는 것이 있고, 반은 괜찮은데 반은 닳았다 하는 경우에는 반만 바꾸는 반치환술이라는 수술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관절을 이제 수술 받으신 분들 중에 좀 수명이 다해서 이제 인공연골이 닳았거나 또는 염증이 생겼다거나 또는 뭐 다쳐서 골절이 생긴 경우에 이 인공관절을 다시 바꿔주는 재치환술이라는 경우가 그 대표적인 세 가지
수술 네. 방법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인공관절이 이렇게 좀 세 가지 방법, 인공관절도 한 가지 방법의 수술이 있는 게 아니라 세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걸 설명을 들어봤고요. 어떻게 보면 최후의 선택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새로운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을 때 좀 더 나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인공관절 수술을 이제 고려해 볼 수 있는 분들은 대부분이 퇴행성 관절염 말기 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65세 이상 관절염 말기를 진단 받으신 분들 중에 다리가 심하게 O자나 X자형으로 다리 모양이 이게 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할 수 있고 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통증입니다. 내가 일상생활이 힘들고 밤에 특히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통증이 심해서 막 자다 깨다 반복하고 이러면 이제 생활이 많이 불편해지거든요. 그쵸. 그래서 뭐 심하신 분들은 우울증까지 연결되고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통증이 가장 중요하다 볼 수 있고요. 또 아까 말한 뭐 주사, 약물, 뭐 줄기세포 이런 비수술로 할 수 있는 치료가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이제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할 경우가 많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된다면 인공관절 수술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술 시간은 어느 정도 소요가 될까요? 이제 수술 기술도 계속 발전하고 또 수술에 필요한 뭐 장비나 도구 또 내 무릎에 들어가는 이제 금속 취합물들이 계속 연구를 통해서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했던 인공관절 수술에서 이제 가장 결과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어느 부분의 뼈를 어느 정도 자르고 그런 또 이 주변 근육과 인대 이제 밸런스 균형을 맞추는 작업에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요즘에는 이제 3D 맞춤형 시뮬레이션 인공관절 수술법이라고 해서 수술 전 검사를 통해서 내 무릎에 맞는 그 도구를 3D 프린팅으로 해서 제작을 해서 수술할 때 직접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술 시간도 예전에는 한두 시간 걸린 것들이 요즘은 이제 1시간 이내, 빠르면 3, 40분에도 수술이 다 끝나는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단축이 됐네요. 수술 시간이 그만큼 빨라지는다는 것은 뭐 이런 출혈이나 이런 부작용 등 합병증의 위험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네. 예전보다는 확실히 수술 시간도 많이 빨라지는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인공관절 수술도 뭐 예전하고는 또 지금 아주 많이 달라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진화하고 있는 인공관절 수술 그 중에서도 최근에는 모두가 이제 똑같은 모양의 뭐 인공관절을 넣는 게 아니라 환자들 모양에 따라서 다르게 맞춤형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맞춤형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저희가 이제 뭐 양복이나 셔츠를 맞추러 이제 옷을 치수를 재고 내 몸에 맞는 저 옷을 딱 맞춰서 입듯이 무릎도 환자마다 다 사이즈가 다르고 같은 사람도 양쪽 무릎이 사이즈와 모양이 다릅니다. 그래서 내 무릎에 맞는 모양을 틀니 이렇게 할 때 본을 떠서 틀니를 끼듯이 내 무릎에 정확한 도구를 만들어서 이렇게 수술에 사용하게 되는데요. 하여튼 그런 시간도 절약되고 이런 부작용이나 합병증의 위험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트렌드라 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 인공관절이라는 게 이제 요새 수술 이제 발전하는 트렌드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인공관절 수술도 어떤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는지까지 저희가 한번 쭉 살펴봤고요. 3D 시뮬레이션 인공관절 수술은 다양한 치료법 중에 하나라는 점, 그리고 모든 치료는 정확한 진단 후에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맞게 적절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 방송 보시면서 무릎 관절염 또는 무릎 인공관절 수술 다 좋습니다. 이 무릎 건강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고민과 궁금증 있으시다면 상담 전화 주셔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화 주실 곳은 02-6677-0012번, 02-6677-0012번입니다. 자, 지금 전화로 사연을 남겨주신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문자 상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70대 아버님 전화를 주셨고요. 왼쪽 무릎이 퇴행성 관절염 말기 진단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5년 전에 오른쪽 무릎 인공관절 수술하셨고 이제 왼쪽은 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도 좀 마저 해야 되나 고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70대 남자분이시고 이미 5년 전에 오른쪽 수술을 하셨고 이제 왼쪽도 말기를 진단을 받으셨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관절염이 꽤 진행됐다는 말로 보이고
한쪽을 수술했다고 해서 꼭 안 아픈 반대쪽을 수술할 이유는 없습니다. 아까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경우를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말기라고 해도 내가 일상생활이 그래도 불편하지만 가능하고 내가 잘 걷고 운동을 잘 할 수 있는 상태라면 수술을 뭐 서두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통증이 심하거나 내가 이런 일상생활 뭐 걷거나 계단이나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이런 일상생활 자체가 힘들고 오래 못 걸으신다면 이제 반대쪽도 마저 인공관절 수술을 좀 고려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상담 잘 해드렸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건강과 관련된 고민과 질문, 궁금증 상담 전화로 받아보고 있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니까요.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지킴이 굿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시청하고 계십니다. 알쏭달쏭 건강상식 고민하지 마세요. 건강 매거진 굿닥터가 1대1로 상담해드립니다. 02-6677-0012번으로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만 굿닥터와 상담을 도와드리니까요. 02-6677-00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유튜브에서 실시간 방송 시청과 다시 보기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의 환경을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알짜 건강정보 본방송도, 아쉽게 놓친 다시 보기 방송도 이제 유튜브에서 즐겨보세요. 유튜브 검색창 건강의 환경입니다. 다양한 의료 정보와 함께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 상담도 가능한 시간입니다. 건강 매거진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 건강엔 한경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들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사례들이 있고 또 어떤 치료를 받아서 또 쾌유가 됐을지 한번 내 무릎의 사례와 비교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부터 좀 소개해 주실까요, 원장님? 네, 화면 보시면 이제 70세 여자 환자십니다. 수십 년간 농사 일을 많이 하셨고 또 계단이나 걷기가 힘들어서 병원에 오셨었는데요. 항상 무릎이 퉁퉁 부어 있고 네. 다리가 주변에서 봐서도 이렇게 많이 휘어 있다고 얘기를 많이 들으셨다고 합니다. 사진을 찍어 보니까 보시면 확실히 다리가 이렇게 둥글게 곧지 않고 이렇게 오자 다리로 이렇게 휘어 있는 거를 보실 수 있겠고요. 특히 이 안쪽 관절, 오른쪽, 왼쪽, 양쪽 다 안쪽 연골이 다 닳아서 뼈가 이렇게 붙어 있을 정도로 연골이 다 좁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네. 이건 통증이 많이 심하셨을 거라 생각돼서 저희가 이제 양쪽 다 맞춤형으로 인공관절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다리가 최대한 일자로 만들어서 수술을 진행했고 잘 걷고 있으시나 농사는 그래도 제가 좀 줄이시라 이렇게 앞으로 오래 쓰기 위해서는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 오다리에 관해서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하나 더 설명드리면 딱 서 있을 때 엄지 발가락을 붙인 상태에서 네. 무릎 사이에 주먹 하나가 이제 들어간다면 오다리가 꽤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건 이렇게 서서 이
체중 부하를 준 엑스레이를 찍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지만 집에서 혹시 내가 다리가 휘었는지 확인해 보시려면 엄지발가락 붙인 상태에서 무릎 사이에 주먹이 들어가는지 주먹이 슉슉 잘 들어가면 병원에 한번 오실 때가 됐지 않았나 싶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이제 자가로 어떻게 좀 보면 진단을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엄지발가락을 붙인 상태에서 무릎을 한번 똑바로 붙이고 서 보시고 혹시라도 주먹이 들어갈 정도의 좀 간격이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병원에 가실 때가 된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자 다리가 또 진행이 된 상태일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좀 참고하셔서 병원에 갈 시기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인공관절 수술을 받고 예후가 좋아졌던 사례를 소개해 주셨어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사례 하나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78세 남성분의 사례네요. 네, 이분은 이제 78세 남자분이셨고 이분도 여전히 농사를 지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무릎 보호대 없이 걷기가 힘들고 특히 오른쪽 다리가 바깥으로 휘었다고 이제 많이 불편해하셨고 사진을 찍어보니 이제 왼쪽은 다리가 곱고 연골 간격, 이 관절 간격도 괜찮아 보이시는데 네. 오른쪽을 보시면 혹시 뭐 보이시는 게 있으실까요? 이 왼쪽과 다르신 안쪽으로 살짝 휘었나요? 이게 X자 앞에서 보면 이게 X자처럼 휜 것처럼 이 X자 바깥쪽 연골이 다른 경우는 이게 오다리가 아니라 이게 X자로 휘는 그러네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 발목 쪽을 보시면 예전에 수십 년 전에 이제 사고가 나셔서 발목 피를. 골절과 요 비골 골절 수술을 받으신 경험이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네. 아마 추정컨대 이제 그때 이제 사고를 당하셨을 때 요 바깥쪽 연골이나 연골판, 인대 같은 걸 손상 같이 당했을 경우가 많아서 이런 경우는 퇴행성 관절염이긴 하지만 또 원인은 이제 외상성, 다쳐서 이렇게 관절염 말기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해서 제가 저 사진을 갖고 나왔고요.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이 바깥쪽, 방금 전 환자는 안쪽이 다 붙어 있었지만 이 그러네요. 환자는 바깥쪽이어서 이제 X자 모양으로 휜 경우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은 어떤 치료를 그래서 받았나요? 이분도 맞춤형 인관절로 네. 수술을 잘했고 요 붙어있던 간격도 이제 양쪽 다 똑같이 균형 있게 수술을 했고 다리가 모양도 예쁘게 잘 되셨습니다. 네. 그래서 수술 후에도 또 이렇게 저도 다치지 않게 늘 조심하라고 합니다. 수술을 하신 분들은 대부분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근육, 인대 등이 약해져 있는 경우가 많고 그거를 더 약해지지 않게 이제 걷기나 자전거, 뭐 수영, 아쿠아 이렇게 관절에 무리 되지 않고 근육이 좋아질 수 있는 운동을 주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수술을 받고 나서 이런 운동하기까지 어느 정도 좀 회복 기간이 필요할까요? 사실 수술한 다음 날부터 걷기 운동을 바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다음 날부터요? 자연스럽게 걷고 통증이 어느 정도 좋아지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뭐 환자들마다 다르지만 네네. 한 2, 3개월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헬스장이나 수영장에 가서 또 좀 더 적극적으로 운동을 저는 하라고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고 예후가 좋았던 그런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장님, 무릎에서 저는 뭐 걸을 때마다 소리가 이렇게 딱딱 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럴 때 병원에 가야 될지 괜찮은 건지 좀 궁금해요. 사실 소리 자체, 소리가 난다고 뭐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소리가 나면서 통증이 심한 경우는 그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소리가 나면서 통증을 동반한 경우. 맞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환자도 그런 경우였는데요. 이제 첫 번째 환자와 같이 안쪽 연골이 다 닳아서 뼈와 뼈 사이가 붙어 있고 오다리는 뭐 주먹 한 개 정도 들어가 보이긴 하는데 이분도 이제 퇴행성 관절염 말기라 볼 수 있겠고요. 쪼그려 앉기 힘드시고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간다. 또 삐그덕 소리가 난다. 이게 연골이 없기 때문에 뼈가 이제 부딪히면서 삐그덕 그리고 힘이 없으니까 앞 통증과 이제 힘이 안 들어가서 이렇게 주저앉는 경우가 종종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100m 또 걷기 힘들다. 왼쪽 다리는 오다리도 많이 왔다. 그래서 이분도 이제 이런저런 치료를 다 받아보셨고 네. 이제 인공관절 수술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최대한 다리 모양 교정해서 맞춤형 인공관절로 치료받으신 경우입니다. 네, 확실히 다리 모양이 좀 달라졌네요. 예, 좋습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 또 이번에는 맞춤형 인공관절 수술을 받고 예후가 좋았던 그런 사례를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권유범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무릎의 관절염 어떻게 치료하고 또 어떻게 잘 관리할 수 있을지 알아보고 있고요.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궁금한 점 있는 분들은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전화 주셔서 문자로 사연을 남겨주신 분들이 계신데요. 문자 상담으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80대 어머님 전화를 주셨고요. 발을 딛기가 힘들고 연골에 염증이 있는데 계속 주사 치료만 받아도 될지 아니면 수술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네요. 주사 치료도 너무 오래 받는 건 좋지 않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네. 이제 80대시고 딛기 힘드시고 연골에 염증이 있다고 들으셨다고 하는데 혹시 MRI 정밀 검사를 해보셨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네. 뇌에 남아있는 연골이나 연골판, 인대 상황이 괜찮은지 주사나 약으로 좀 호전이 되는지 여부를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인공관절 수술도 너무 이제 연세가 고령이시거나 체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수술을 받게 되면 이제 재활하기가 좀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제때 정확한 진단을 받고 그 시기에 맞는 정확한 치료가 들어가야 이제 환자도 결과도 좋고 저희도 치료에 좀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네. 주사를 맞고 좋아지지 않는다면 MRI 정밀 검사를 통해서 수술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안 해도 되는지를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MRI 정밀 검사가 좀 필요한 단계가 아닐까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검사 결과에 따라 수술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다고 하셨으니까요. 정밀 검사 받아보시고 잘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문자로 접수된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80대 어머님이시고요. 3년 전에 인공관절 수술 후에 최근에 다시 무릎이 뻐근하고 걷기가 힘들어 재수술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주사 치료 정도는 받고 계신 것 같고요. 3년이면 사실 얼마 안 쓰신 것 같은데요. 3년이면 예. 얼마 안 되셨고 이런 수술 후에 다시 뻐근하고 걷기 힘들다는 거는 제일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이제 인공관절 주변 감염이 생긴 경우입니다. 염증이 생기고 감염이 생기면 걷기 힘들고 퉁퉁 붓고 통증이 엄청 심해지는데요. 일단 감염이 있는지 여부를 피 검사나 이런 관절의 천자 검사를 통해서 염증인지 아닌지를 일단 첫 번째 확인하시는 게 좋겠고 염증이 아닌 경우에 또 이제 뼈가 이제 괴사되고 녹아내리고 이 인공관절이 이제 흔들거리고 불안정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재수술이 사실 필요한 경우입니다. 하지만 또 이제 꾸준히 좀 운동해 보시고 재활 운동을 해 보셔도 안 된다고 하면 이것도 아마 좀 정밀 검사 한번 해보시고 재수술이 필요한지 여부를 좀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상담 잘 해주셨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고민과 궁금증 상담 전화로 받아보고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무릎 관절염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고민과 궁금증 질문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례 만나볼게요. 65세 남성분이시네요. 네, 65세 남자분이시고 무릎이 너무 쑤셔서 도려내고 싶을 정도, 걷는 게 힘들어서 이제 지팡이를 늘 짚고 다녔던 분이십니다. 연세는 그렇게 많지는 않으신데 사진을 찍어보니 양쪽 다 이제 관절염이 이제 말기로 진행되신 상태였는데 다른 분들과 또 다르게 이 왼쪽 무릎을 보시면 여기가 이제 공간이 이게 뻥 뚫려서 비어 있습니다. 이제 뼈가 이제 괴사가 돼서 염증이 생겨서 이게 심하게 아주 주저앉은 경우입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일반 인공관절 삽입물로는 좀 지탱하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양쪽 다 수술했지만 모양이 좀 다르죠? 이런 이제 금속 치아물들 오른쪽은 일반적인 인공관절 들어갔고 왼쪽은 이 고정형 특수 인공관절이라서 이 뼈가 없어진 부분에 이 금속을 좀 덧대고 이 기둥도 더 크게 위아래로 해서 흔들리지 않고 더 튼튼하게 이런 수술이 필요하신 분도 있어서 이 사진을 좀 가져왔습니다. 네, 수술하고 이제 최종 마지막 사진 하나 더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네, 그래서 수술 전에 왼쪽이 더 심했고 양쪽 다 수술 후에 다리도 이제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다리 모양도 예쁘게 붓기도 많이 빠져 있고 그런 사진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퇴행성 관절염 말기에 해당하는 65세 남성분의 치료 사례 만나봤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사례 하나 더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60대 남성분이시네요. 네, 이분은 이제 66세 남자분이시고 무릎에서 소리가 나고 10분 이상 못 걷는다. 딱 전형적인 이제 관절염 말기 환자의 증상이신데 다리 모양은 대체적으로 고든 편이셨습니다. 하지만 똑같이 안쪽이 이제 연골에 다 닳아서 뼈가 붙어 있게 보였고 이런 분들은 이제 전체 인공관절 하기에는 너무 이제 뭐랄까 좀 아까운 경우가 맞아요.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살릴 수 있는 부분 살리고 이 닳아 있는 부분만 교체하는 이렇게 안쪽 반천 반만 이렇게 인공관절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쪽 인공관절을 통해서 남아 있는 연골을 더 쓸 수 있게 이렇게 하는 수술 방법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전체를 수술하지 않고도 이렇게 문제가 생긴 부분만 부분 치환술을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점을 저희가 사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겠고요. 어떤 치료법이든 또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저희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요, 무릎 인공관절, 나도 좀 수술이 필요한가 궁금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고요. 내가 지금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태인지 아니면 조금 있어도 되는 상태인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상담 전화 주셔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으니까 이쪽으로 전화 지금 계속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권유바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 그럼 문자로 접수된 사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여성분이십니다. 무릎에서 똑똑 소리가 나고 계단 오르내릴 때 통증이 심하다고 합니다. 수술은 좀 원치 않으시는 것 같고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좀 본인에게 적합한 게 있을지 전화로 좀 물어봐 주셨어요. 네, 무릎에서 이제 뚝뚝 소리가 나는 자체는 뭐 제가 큰 문제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지만 계단을 오르내릴 때 통증이 심하다는 거는 연골 파이나 연골 손상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은 무조건 뭐 수술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일단 물리치료, 주사치료, 약물치료, 그래서 통증을 악화시키는 동작들, 계단이나 뭐 쪼그려 앉는다는 동작들 좀 피해 주시고 이런 비술 치료가 이제 도움이 되신다면 다행이지만 이게 치료해도 계속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정밀 검사를 받고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지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뭐 수술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간단하게 고칠 수도 있고 좀 커질 수도 있지만 이것도 정확한 진단을 받고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상담해 주신 내용 바탕으로 치료 받으시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또 문자로 접수된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90대 아버님이시고요. 무릎 통증이 심해서 보행기 없이는 움직이기가 힘든데 고령이라 인공관절 수술이 가능한지 걱정된다고 하셨어요. 일단 좀 받고 싶은 마음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워낙에 삶의 질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 이제 90대시면 이제 꽤 이제 고령이시긴 한데 맞아요. 네. 이건 하지만 고령이시라도 요즘은 이제 건강 이런 관리가 잘 되고 개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이런 본인이 갖고 계신 질환이나 이런 병들을 잘 관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사실 89세 환자분까지 인공관절 수술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잘 쓰고 계시고 네. 그래서 나이도 중요하지만 요즘은 이제 내 실제 나이보다 건강 나이라고 해서 내가 그 전에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 맞아요. 또는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충분히 재활과 이런 회복을 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수술 전 검사를 통해서 혈액 검사나 심장, 폐 이런 검사를 다 초음파 이런 검사 다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시다고 생각하고요. 내가 아파서 생활 못하고 누워 계시는 것보다는 수술을 받고 저는 열심히 운동하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상담해 드린 내용이 치료 받으신 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고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전화 하나 바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시죠? 네, 70인데요. 네, 70 되시고 지금 1월 무릎 7일 날, 예. 1월 9일 날 인공관절 로봇 수술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지금 한 5개월인데 잘 걷지를 못해. 한쪽으로 절어서 아파서 디드면 아파서 또 걷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네, 지금 많이 힘드신 것 같거든요. 저희 권유보 네.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 어떻게 네. 하면 좋을지 한번 상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네. 수술을 한쪽 다리만 하셨나요? 아니면 양쪽 다 하셨나요? 아, 양쪽 다 했는데 2년 전에는 오른쪽 그냥 수술했고요. 아, 왼쪽은 요번에 1월 9일 날 로봇 수술했어요. 먼저 하신 오른쪽 다리는 이제 구부렸다 폈다가 괜찮아요. 혹시 잘 되시나요? 네네. 그거는 걷는 것도 괜찮아요. 문제 안 없으시고요. 예, 예. 그래서 왼쪽 하신 지 이제 5개월 정도 됐다고 하시는데 네네. 지금은 이제 열심히 이제 운동을 하실 시기입니다. 조심해야 될 때는 네. 지났고 열심히 운동을 하셔야 되고 인공관절이 내 무릎이 끝까지 펴지고 끝까지 구부러지는지 일단 첫 번째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 그만큼 아파서 이제 허벅지 근육이 많이 약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꾸준히 저는 걷기 또는 자전거 이런 운동을 추천드리는데요. 한번 쉬지 않고 걸어보세요. 그러면 몇 분 정도 걸으실 수 있겠어요? 쉬지 않고 걷는 거요? 네. 걷는 거는 그냥 빨리 못 걸고 천천히 걸어요. 천천히 안 쉬고 몇 분 정도 걸으실 수 있겠어요? 한 40분 정도요. 그 정도면 많이 잘 걸으시는 편이십니다. 그래서 꾸준히 운동을 좀 걷기 평지에서 걷거나 자전거 운동 좀 해보시고 걷거나 자전거가 힘들면 저는 저 수영장, 동네 수영장 가서 아쿠아로빅 등록해서 운동하라고 하거든요. 물 속에서 하면 운동 더 다칠 위험도 없고 뭐 좋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좀 더 꾸준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아직 이제 회복이 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열심히 좀 재활 운동을 해보시면 혹시라도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열심히 재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는 활짝 열어둘게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굿닥터 권유범 원장님과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시청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부터는 Q&A를 통해서 무릎 인공관절 수술과 관련된 궁금증 하나씩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궁금증부터 보여주시죠. 무릎 인공관절 수술하면 뻗정다리가 된다. 이런 이야기도 정말 많이 하세요. 근데 이게 부작용이 아니냐 많이들 궁금해하셨는데 원장님 속 시원하게 좀 이야기해 주시죠. 사실 인공관절 수술하고 이렇게 잘 구부러지거나 펴지지가 않는 경우도 종종 있긴 합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특징이 뭐냐면 오랫동안 너무 아파왔기 때문에 이미 수술 전에도 무릎이 굳어져 있고 이게 쫙 펴지거나 끝까지 구부러지지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엔 그런 것들도 이제 발전이 돼서 아까 맞춤형 인공관절 설명드렸는데요. 또 그 중에 또 세분화 된 점이 뭐냐면 이제 동양인, 특히 한국인의 데이터만으로도 내 무릎에 맞는 맞춤형 인공관절을 개발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요즘에 이제 수술하시는 분들은 거의 뻗정다리가 없고요. 재활도 다 발전돼 있고 운동도 다들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뻗정다리가 될 걱정으로 수술을 두려워하신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속 시원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 두 번째 궁금증 또 화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80세 이상도 인공관절 수술 할 수 있다. 네, 원장님. 아까 89세 환자도 수술한 적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아까 문자 보내신 분도 아까 90대라고 하셨는데 네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의료 기술 또는 수술 기술 또 병원에서 이런 검사들이 전부 이제 발전되고 다양해졌기 때문에 개개인마다 다르겠지만 건강 관리가 잘 되고 평소 내가 무릎이 안 아프면 내가 하고 싶은 운동이나 여행 이런 것들 하시는 게 좋거든요. 수술을 해서라도
하고 싶은 일들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그쵸. 하지만 꼭 이제 다른 이제 동반 질환이나 이런 여부를 꼭 확인하시고 수술이 가능한지 마취나 이런 출혈량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미리 위험도를 평가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런 거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다음 궁금증 화면으로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무릎 인공관절 수술 후 운동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저도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인공관절 수술을 하신 분들은 이제 저희가 이제 통증이 좀 이제 줄어들면 저희가 바로 걷기 또는 기계로 무릎을 이렇게 구부려주는 꺾기 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게 수술한 다음 날 또는 이튿날부터 바로 시작하게 되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일주일에서 열흘 후에 퇴원하실 때는 다 걸어서 퇴원하십니다. 하지만 무릎이 끝까지 펴지고 끝까지 구부러질 때까지 적어도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재활 기간이 필요하고 아까 전화 주신 사연자분도 아직 5개월 됐다고 하시는데 아직 충분히 재활이 아직 안 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걷기나 자전거, 헬스장이나 수영장에서 할 수 있는 운동 등은 저는 이제 3개월 지나면 이제 살살 시작해 보라고 하고요. 또 요새는 파크 골프 인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평지에서 하는 운동들은 다 하셔도 됩니다. 그것도 한 6개월에서 1년 사이 그 정도면 충분히 하실 수 있고 또 어떤 운동을 있을까요? 또 글쎄 일단 물에서 하는 운동이 가장 무리가 없을 것 맞습니다. 같긴 물에서 해요. 하는 운동도 네. 좋고 뭐 걷거나 조깅까지도 가능합니다만 뭐 등산이나 뭐 이런 과격한 운동들은 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궁금증 3가지 알아봤고요. 제 개인적으로도 좀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이렇게 무릎에 안 좋은 자세가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안 좋은 자세. 또 무릎에 좋은 운동. 네. 가장 안 좋은 자세는 이제 쪼그려 앉기, 쪼그려 앉기. 스쿼트라고 하죠. 이제 이거 어머니들이 많이 하시거든요. 맞습니다. 네. 아까 농사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이제 쪼그려 앉아서 밭일하고 무거운 거 들었다 놨다 이런 것들이 가장 무릎에 손상을 주는 동작들이고요. 네. 또 계단, 산, 경사진 곳, 울퉁불퉁한 길 이런 것들이 이제 무릎에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운동을 하시더라도 평지에서 걷고 물속에서 운동하고 계단, 산보다는 뭐 이렇게 트레킹 위주로 그렇게 운동을 하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혹시 무릎에 좋은 자세? 뭐 이런 것도 있을까요? 운동? 우리가 좀 가볍게 집에서도 할 수 있는 뭐 그런 거. 저는 그래서 항상 네. 무릎이 뻣뻣해지지 않게 저는 스트레칭을 많이 강조드리는데요. 네. 다리, 무릎은 이제 쫙 일자로 쭉 펴져야 되고 아. 또 이렇게 두 손으로 잡고 끝까지 허벅지와 종아리가 닿을 때까지 인공관절 수술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술 안 하신 분 접어줘요. 이렇게 눌러주고 무릎은 앞뒤로 이렇게 펴지고 구부러지게 유연성이 동반돼야 저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근력 운동까지 함께 해주시면 무릎 건강은 걱정 없으실 겁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무릎에 좋은 운동법까지도 한번 간단하게 배워봤습니다. 자, 오늘 권유모 원장님과 함께 다양한 무릎 관절염 치료법들 살펴봤는데요. 이 환자분들이 치료를 앞두고 좀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이제 위대장 내시경 건강검진을 받듯이 암이라도 조기 발견하면 되게 쉽게 고칠 수가 있습니다. 무릎 관절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상과 불편감과 통증이 있으시다면 시기를 놓치지 않게 정확한 검사를 통해 진단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치료를 하게 되면 퇴행성 관절염이 최대한 진행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다양한 무릎 관절염 치료법 살펴봤습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권유범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 장수를 위한 최고의 선택 건강 매거진 위드 굿닥터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고요. 오늘 방송이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은 한경 검색하시고 많이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